안녕하세요. 미미의 꿈꾸는 다락방 책 읽어주는 미미입니다. 키다리 아저씨 그 세 번째 이야기 주디 작가가 되다 9월 25일 키다리 아저씨께 저는 2학년이 되었어요. 지난 금요일에 학교로 돌아왔죠. 록윌로 농장을 떠나온 것은 아쉬웠지만 학교 교정을 볼 수 있어서 기뻐요. 정든 곳에 다시 돌아온다는 건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저도 이제 대학 생활을 느긋하게 즐길 수 있게 되었답니다. 행동도 자유로워졌고요. 이제야 제가 이 세상의 한 사람으로서 당당히 설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아저씨는 제 말을 이해하시기가 조금 힘드실 거예요. 평의원님이 될 정도로 지체 높으신 아저씨께서는 저 같은 고아의 마음을 완전히 이해할 수 없을 테니까요. 그런데 아저씨, 제가 누구와 한 방을 쓰게 된 줄 아세요? 셀리 맥브라이드와 줄리아 펜들턴이에요. 우리는 공부방 하나와 작은 침실 3개를 써요. 그림을 보세요. 지난 봄 셀리와 저는 방을 함께 쓰기로 약속했어요. 그런데 줄리아가 셀리와 함께 지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셀리와 줄리아는 지금 또 비슷한 데가 없거든요. 펜들턴 집안 사람들은 천성이 보수적이어서 변화를 적대시하나 봐요. 하여간 우리는 함께 지내게 되었죠. 얼마 전까지만 해도 존 그리어 고아원의 고아였던 제르샤 에버트가 펜들턴 집안 사람과 방을 같이 쓰다니 참 놀랍죠? 확실히 우리나라는 민주주의 국가예요. 셀리는 학급 대표에 출마했는데 특별한 일이 없는 한 당선될 거예요. 작전을 짜고 있는 이 묘한 분위기와 벌써 능란한 정치가로 변신한 우리들의 모습을 아저씨께 보여드리고 싶어요. 우리 여성들이 선거권을 가지게 되면 모든 남성들은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선거는 다음 주 토요일에 있어요. 누가 이기든지 그날 밤은 횃불 행진을 하게 됩니다. 저는 화학을 배우기 시작했어요. 화학은 정말 이상한 과목이에요. 전에는 이런 과목이 있는 줄도 몰랐죠. 분자니, 원자니 하는 것들을 배우는데 다음 달에는 화학에 대해 더 잘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밖에 토론법 논리학도 배우기 시작했어요. 세계사도요. 윌리엄 셰익스피어의 희곡들과 프랑스어도 배운답니다. 이렇게 몇 년만 공부하면 저는 아주 박식해질 거예요.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 저는 해리엄 마틴에게 가서 화학 문제를 토론한 뒤 자연스럽게 학급 대표 선출에 대한 의견을 살짝 말해주고 와야겠어요. 선거운동에 바쁜 주디 에버트 올림 10월 17일 키다리 아저씨께 체육관의 수영장에 레몬 젤리를 가득 채웠다면 수영하는 사람이 뜰까요? 아니면 가라앉을까요? 디저트로 레몬 젤리를 먹다가 이런 의문이 생겼어요. 우리는 30분이나 열띤 토론을 했지만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죠. 셀리는 레몬 젤리 속에서도 수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저는 세상에서 제일 수영을 잘하는 사람도
레몬 젤리 속에 가라앉을 거라고 확신해요. 레몬 젤리 속에 빠져 죽는다면 참 우스운 일이겠죠. 제가 선거에 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셀리가 당선되었답니다. 우리는 맥브라이드 만세라고 쓴 플래카드를 들고 14인조 밴드를 앞장 세워 횃불 행진을 했어요. 악기는 하모니카 3개와 빗 11개였어요. 258호실의 우리들은 요새 제법 중요한 인물이 되었답니다. 줄리아와 저까지 셀리 덕택으로 어깨가 으쓱해졌답니다. 학급 대표와 같은 방에 있기 때문에 사람을 만나고 사귀는 일에 큰 부담을 느끼게 되네요. 아저씨, 안녕히 주무세요. 아저씨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저씨, 주디 올림. 11월 12일, 키다리 아저씨께. 어제 농구 시합에서 1학년을 이겼어요. 물론 기쁘긴 했지만 3학년에게도 이겼다면 정말 좋았을 텐데. 그랬다면 온몸에 시퍼렇게 멍이 들고 상처투성이가 되어 일주일 동안 누워있어도 좋았을 거예요. 셀리가 크리스마스 방학을 자기 집에서 함께 보내자고 저를 초청했네요. 셀린의 집은 워스터에 있답니다. 꼭 가고 싶어요. 저는 록윌로 농장 외에는 보통 가정에 가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그리고 록윌로 농장에는 모두 어른뿐이었는데 셀린에는 어린애들이 2~3명 정도 있고 부모님과 할머니, 앙고라 고양이도 한 마리 있대요. 그야말로 완전한 가족이죠. 기숙사에 남아있는 곳보다 짐을 꾸려서 멀리 떠나는 편이 훨씬 즐거울 거예요. 그 생각만 하면 벌써부터 가슴이 설렌답니다. 7교시 수업이 끝나면 연극 연습을 하러 달려가야 해요. 추수감사절 때 공연할 연극에 출연하게 되었거든요. 벨벳 저고리를 입고 금발 곱슬머리를 늘어뜨린 탑 속의 왕자 역이랍니다. 참 멋지죠? 아저씨의 주디 에버트 올림. 토요일. 제가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하시죠? 여기에 레오노라 펜턴이 찍어준 사진을 보내드립니다. 흰 피부에 활짝 웃고 있는 아이가 셀리이고 새침한 표정으로 코를 치켜 올리고 서 있는 키 큰 아이가 줄리아. 머리카락이 바람에 날려 얼굴을 덮고 있는 게 바로 주디예요. 사실 주디는 미인인데 햇빛에 눈이 부셔서 얼굴을 찡그렸답니다. 12월 31일 워스터의 스톤 게이트에서 키다리 아저씨께 좀 더 일찍 편지를 써서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 감사 인사를 드리려고 했는데 셀리네에서의 생활이 너무나 즐거워서 단 2분도 책상 앞에 앉아 있을 수가 없었답니다. 저는 새 드레스를 샀어요. 꼭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갖고 싶었거든요. 올 크리스마스에는 아저씨한테서만 선물을 받고 우리 가족한테서는 그저 안부 편지만 받았답니다. 저는 셀린의 집에서 정말 멋진 방학을 보내고 있어요. 셀린의 집은 매우 크고 고풍스러운 벽돌로 지어져 있답니다. 시내에서는 좀 떨어져 있는데 제가 존 그리어 고아원에 있을 때 한 번쯤 들어가 봤으면 하고 호기심에 가득 찬 눈으로 바라보던 그런 집이랍니다. 제 눈으로 직접 보게 되리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는데 저는 지금 이 집 안에 있답니다.
모든 것이 아주 편안하고 포근해요. 저는 이 방 저 방을 돌아다니며 가구를 살펴보았어요. 아이들을 키우기에 안성맞춤인 집이에요. 숨바꼭질하기 좋은 어두컴컴한 구석, 팝콘을 만들 수 있는 벽난로, 비 오는 날 뛰어놀기 좋은 다락방이 있거든요. 햇볕이 잘 드는 아주 커다란 부엌에는 마음씨 좋고 명랑한 뚱보 요리사 아주머니가 있답니다. 13년 동안이나 셀린의 집에서 함께 살아온 이분은 날마다 밀가루 반죽을 조금씩 떼어서 아이들이 직접 빵을 고을 수 있도록 해준답니다. 이런 즐거운 집에서 지내다 보니 저도 다시 어린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지네요. 셀린의 가족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와 어머니, 할머니, 그리고 아주 귀여운 곱슬머리에 3살짜리 여동생과 발 닦는 것을 항상 잊어버려서 꾸중 듣는 개구쟁이 남동생, 그리고 잘생긴 짐이라는 오빠가 있어요. 지미는 프린스턴 대학 3학년생이랍니다. 식사 시간은 얼마나 유쾌한지 몰라요. 모두들 함께 웃고 떠들죠. 셀린의 집에서는 식사 전에 감사 기도를 꼭 하지 않아도 된답니다. 먹을 때마다 항상 감사 기도를 하지 않아도 되니까 한결 살 것 같아요. 하나님께 무례한 말이라는 건 알지만 저처럼 아주 어렸을 적부터 감사 기도를 강요당했다면 아저씨도 아마 이런 심정이 될 거예요. 너무 재미있는 일들이 많이 있어서 무슨 얘기부터 시작해야 좋을지 모르겠네요. 셀리의 아버지는 공장을 경영하시는데 크리스마스 이브에는 종업원의 아이들을 위해 크리스마스 트리를 만들어 주셨답니다. 공장의 긴 포장실은 상록수와 호랑 가시나무로 장식되었고 지미는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되었답니다. 셀리와 저는 어린이들에게 선물을 나누어주는 일을 도왔죠. 아저씨, 기분이 참 묘했어요. 왠지 존 그리어 고아원의 동정심 많은 평의원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답니다. 저는 사탕이 묻어 얼굴이 끈적끈적해진 귀여운 남자에게 입을 맞춰 주었죠. 그러나 형식적으로 머리를 쓰다듬어 주는 행동은 결코 하지 않았어요. 크리스마스 이틀 뒤에는 저를 위한 댄스 파티가 열렸답니다. 이런 진짜 댄스 파티는 난생 처음이었어요. 물론 우리 대학에도 댄스 파티는 있었지만 그건 여학생끼리 추는 거잖아요. 저는 새로 산 하얀 드레스에 흰 장갑을 끼고 하얀 비단 구두를 신고서 지미와 신나게 춤을 추었죠. 한 가지 아쉬운 점은 리페드 원장님께 제가 지미와 커틀리안 춤을 추던 모습을 보여줄 수 없었다는 거였죠. 다음번에 고아원에 가시거든 리페드 원장님께 이 이야기를 꼭 좀 전해주세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에버트 올림. 추신. 제가 만일 위대한 작가가 되지 못하고 결국 평범한 여자로 그치고 만다면 아저씨는 무척 실망하시겠죠. 토요일 6시 30분. 아저씨께 줄리아의 매력적인 삼촌이 오늘 오후에 또다시 이곳을 방문하셨답니다. 2kg이나 되는 커다란 초콜릿 상자를 들고서요. 줄리아와 같은 방을 쓰니 좋은 일도 생기네요. 저비스 씨는 우리의 제잘되는 이야기가 재밌으신지
기차 시간을 연기하고 우리 공부방에서 함께 차를 마시기로 하셨어요. 그런데 허가를 받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었답니다. 아무리 아버지나 할아버지라 해도 여학생 기숙사에 들어가는 건 쉽지 않거든요. 만약 오빠나 사촌 오빠였으면 거의 불가능했을 거예요. 줄리아는 저비스 씨가 삼촌이라는 사실을 서약하고 관청에서 증명서까지 받아와야 했어요. 만약 사감 선생님이 젊고 잘생긴 저비스 씨를 보았더라면 아마도 우리는 절대로 그분과 함께 차를 마실 수 없었을 거예요. 아무튼 우린 함께 차를 마시고 스위스 치즈를 넣은 샌드위치랑 흑빵을 먹었답니다. 저비스 씨는 샌드위치 만드는 것을 거들어 주셨고 4조각이나 드셨어요. 저는 지난 여름을 록윌로 농장에서 보낸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저비스 씨와 샘플 씨 부부와 말, 소, 병아리에 대해 재미있는 이야기들을 나누었어요. 안타깝게도 저비스 씨가 알고 있는 록윌로 농장의 말들은 그로브만 빼고 모두 죽었더군요. 하지만 저비스 씨 기억에 망아지로 남아있는 그로브 역시 이젠 아주 늙어서 다리를 절뚝거리며 겨우 걸어다니고 있답니다. 지금 또 도너츠를 잔장 맨 아래칸에 있는 노란 항아리에 넣어서 파란 접시로 뚜껑을 덮어놓니? 저비스 씨가 물으셨어요. 맞아요. 지금 또 그대로예요. 목장 돌담 밑에는 아직도 들쥐 구멍이 있니? 네, 그것도 있어요. 지난 여름에 일꾼 하나가 크고 살찐 회색 들쥐를 잡았는데 샘플 씨는 그게 저비도련님이 어렸을 적에 잡았던 들쥐의 25대 후손일지로 모른다고 하던데요. 제가 저비스 씨 앞에서 저비도련님이라고 불러도 그분은 기분 나빠하지 않으셨어요. 줄리아는 저비스 씨가 이렇게 상냥해진 것은 처음 본데요. 평소에는 좀처럼 가까이 하기 힘든 분인가 봐요. 그건 줄리아가 남자 대하는 요령을 전혀 모르기 때문이죠. 남자들을 대할 때는 요령이 필요해요. 남자들이란 고양이랑 비슷해서 잘 쓰다듬어 주면 가르랑거리며 좋아하고 잘못 쓰다듬어 주면 으르렁대며 화를 내거든요. 저는 지금 마리 바슈키르 체프의 일기를 읽고 있어요. 정말 놀라운 글이에요. 자, 이 구절을 보세요. 어젯밤 나는 말할 수 없는 절망에 사로잡혀 고통스럽게 신음하다가 끝내 식당의 벽시계를 바다에 던져버렸다. 저는 이 구절을 읽고서 제가 천재가 아닌 게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천재란 옆에 있는 것들을 아주 귀찮아하잖아요. 그래서 집안 물건들을 부수기도 하나 봐요. 어머, 비가 마구 퍼붓고 있네요. 오늘 밤에는 교회까지 헤엄을 쳐서 가야겠어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 1월 20일. 키다리 아저씨께. 아저씨는 혹시 요람에 누워있던 귀여운 딸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세요? 어쩌면 아저씨가 잃어버린 그 아이가 바로 저일지로 몰라요. 소설이라면 아마 그렇게 되겠죠. 자기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은 꽤 낭만적인 일이에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거든요. 어쩌면 전
외국 사람일지도 모르겠어요. 고대 로마의 자손이나 북유럽 해적의 딸일지도 모른다는 거죠. 시베리아의 감옥으로 가야 할 러시아의 망명가의 딸, 아니면 집시일 수도 있고요. 아마도 저는 집시일 것 같아요. 생각해보니 제게는 방랑의 기질이 있거든요. 물론 그것을 발전시킬 만한 충분한 기회는 없었지만 말이에요. 아저씨는 제가 예전에 저질렀던 부끄러운 일을 알고 계시겠죠? 과자를 훔쳤다는 이유로 벌을 받고 고아원에서 도망쳐 나왔던 일 말이에요. 그 일은 평의원님들에게 공개하는 일지에도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하지만 아저씨,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아저씨가 9살 난 굶주린 계집애가 식료품 저장실의 과자단지 옆에서 혼자 나이프를 닦으라고 했어요. 그리고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다시 들어왔을 때 그의 입에 과자 부스러기가 조금 묻어 있었다면 그건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던 일이 아닐까요? 하지만 단지 그 이유만으로 리페드 원장은 제 팔을 꽉 잡아당기고 나귀를 내렸답니다. 게다가 식후에 디저트로 푸딩이 나왔을 때는 자리에서 일으켜 세워놓고 다른 아이들에게 이 아이는 도둑질을 했으니 푸딩을 주지 않는다 라고 했어요. 그러니 제가 도망쳤던 건 매우 당연한 일이죠. 제가 6km도 못 가서 다시 붙잡혀서 고아원으로 끌려오고 말았답니다. 그로부터 일주일 동안 저는 다른 애들이 즐겁게 뛰놀 때도 말썽꾸러기 강아지처럼 뒷마당 말뚝에 묶여 있어야 했어요. 아! 예배 시간을 알리는 종소리가 들리네요. 예배가 끝난 뒤에는 위원회 회의가 있어요. 오늘은 아주 재미있는 편지를 쓰려고 했는데 죄송해요. 아저씨 또 만나요. 평안하시기를 빌며 주디 올림. 추신. 제가 확실히 알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저는 절대 중국 사람은 아니에요. 2월 4일. 키다리 아저씨께. 지미가 프린스턴 대학에 깃발을 보내주었어요. 이 깃발은 방 한쪽 벽을 꽉 채울 정도로 크답니다. 저를 기억해 주는 것은 고맙지만 이 깃발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셀리와 줄리아는 이걸 절대로 벽에 걸지 못하게 하거든요. 지금 우리 방은 빨간색으로 꾸며져 있는데 오렌지색과 검정색으로 된 길을 걸어 놓으면 분위기가 엉망이 된다나요? 그렇지만 아주 멋지고 따뜻한 양털천으로 만들어진 깃발이어서 그냥 버리기에는 좀 아깝답니다. 이걸로 목욕 가운을 만들어 입는 건 어떨까요? 전에 입던 것은 빨았더니 줄어들었거든요. 아, 요즘엔 무슨 공부를 하고 있는지 전혀 알려드리지 못했네요. 하지만 안심하세요. 저는 오로지 공부만 하고 있으니까요. 한꺼번에 5가지 과목을 배우고 있어서 머릿속이 뒤죽박죽이랍니다. 6교시 수업정이 울리고 있어요. 저는 이제 실험실에 가서 산성이니 알카리성이니 하는 자질구레한 것들을 공부해야 돼요. 제 실험 가운데 염산이 떨어져서 접시만한 구멍이 뚫렸어요. 이론대로라면 그 구멍을 아주 강한 암모니아로 중화할 수 있을 텐데 그렇게는 안 되겠죠? 다음 주에는 시험이 있어요.
그러나 겁날 것은 없죠. 시험을 두려워해서야 되겠어요? 아저씨의 영원한 주디 올림.